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별다른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지금 막 매수로 돌아섰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늘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장 초반부터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지수 2000선은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장 초반 2000에서 2008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변동폭은 2000선 초반으로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외국인 쪽에서 25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36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장 초반 매도하다가 매도 물량을 줄여 지금 막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통해서 87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그래도 지수 하단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일선을 지지선으로 지수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정도 내린 19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네, 개인이 나흘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거래일째 매도고요. 외국인도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데요. 505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낙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하락 전환했는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린 502포인트 가리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로존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4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유로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1140원대 아래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3원 30전 오른 1140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데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담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는 IT주의 실적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밤 예정돼 있는 스페인의 장기 국채 입찰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분석과 함께 이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장이 IT 업종이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국내 증시도 IT 업종의 기대감이 약화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 어닝 모멘텀이 과연 그 둘 기업만으로 전체 어닝을 기존 성장률만큼이나 이어갈지 낙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어닝 모멘텀 이상의 기대를 하기에는 전일자 미증시에서 하락을 좀 기록했던 인텔과 IBM, 퀄컴 등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등이 삼성전자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 가운데 삼성전자의 플러스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와 SDI 정도만 지금 눈에 띌 정도입니다. 최근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또 3대 통신사들의 실적 전망이나 주가 움직임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IT 업종이 삼성전자를 뒷받침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닝 모멘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인의 국채 입찰 관련해서는 지난번 1차 국채 입찰이 4월달 무렵에 했던 부분들이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도 일단 경쟁률 자체는 1대0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몰려서 이제 결정되는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로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전체적인 부담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에 국한된 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로존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 사회민주당 당수이자 포르투갈 총리인 페드로 파세스 코엘료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더 많은 구제금융과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또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직은 유로존에서 짙게 깔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무수익 여신 비율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부실 채권 비중의 증가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유로존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국들의 리스크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금일자는 또 네덜란드에 대한 신용등 하향 얘기도 나왔고 또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로존이 스페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로는 양적 완화를 시행 전까지는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의 연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QE3가 나와야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적인 에너지가 덧붙여지겠지만 지금은 영국의 양적 완화 중단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민해보는 단계로 판단되어집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지 않고 MBS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RP를 통해 은행 유동성을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QE3는 시중 유동성 증가를 담보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따라서 6월까지는 지루한 박스권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을 내기 상당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볼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융업종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향 금융주들의 상승으로 볼 때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에 대한 수급을 확인한 뒤에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권에 두시고 계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최근 ELS 발행 잔고가 사상 최대치로 급등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발행 사상 최대치에 집중된 ELS 종목들이나 업종 훑어보시면 대부분 화학업종, 정유업종, 전기전자업종, 자동차업종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6개월간 통틀어 봤을 때 금융업종 중심으로 ELS가 발행된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ELS가 발행된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있게 될 것이고 ELS 발행이 많지 않았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그나마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상향 발표와 함께 어닝 모멘텀으로 보면 국내 증시에도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상승 시는 분할 매도 그리고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1940에서 2060에 좁은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수는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적은 움직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장세에서는 저점 매수도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펀드와 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종목별로 뛰어오르는 종목이 발생하면 발빠른 대응으로 수익률을 챙기셔가지고 바로 현금화한 뒤에 주가 낙폭이 생길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먼저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신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겠네요. 든든하게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대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즘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새 종목인데요. 예, 저 현대모비스 287,500원 15%, 네,
GS건설 10만 6천 원에 20%, 10만 6천 원이요. 네, 10만 6천 원에 20%, 네. 현진소재 1,900원에 30%입니다. 네, 900원에 30% 비중이시라고요? 네, 네, 세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대모비스 28만 7,50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시고요. GS건설은 10만 6천 원에 비중이 20%. 현진소재 가장 비중이 큰데요.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입니다. 일단 세 종목 다 네. 손실 중이신데요. 네,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GS건설하고 현진소재하고는 좀 오래됐고요. 예. 현진소재는 물을 타가지고 그래 됐고, 예. 네. 현대, 현금을 45% 가지고 있다가, 네.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현대모비스 이제 거기 60일선 지지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15% 현금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갔더니 네. 또 내려가가지고 참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세요. 특히나 현진 소재는 또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네. 매수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네. 새 종목 다 일단은 들고 오신 기간이 조금 기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중기적으로 보유하실 종목이신가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심기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대표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서 고민 다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세 종목 갖고 계시는데요. 대형주 네. 2개, 그다음에 좀 중소형주 하나 좀 갖고 계시는데 좀 성격 자체, 투자 성향 자체가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나요? 거의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데 네, 현진소재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4, 5만 원 할 때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요 근래 보니까 그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11,700원에 들어갔다가 네, 또 더 떨어지길래 이제 물을 타가지고 30%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 들어갔는데 네. 그 30%가 비중이 많아져가지고 현인소재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코스피만 하는데 네. 현인소재도 오래간만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물리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뭐 현진 소재부터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현진 소재가 그 예전에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이 아니고 2009년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진 소재가 이렇게 2009년도부터 쭉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큰 폭의 개선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진 소재 그럼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뭐 폭력 관련주로서의 그런 테마성이 좀 약간 있는 그런 종목인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우선은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조선 기자재 관련 산업도 물론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은 이 풍력 관련주로 상당히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풍력 관련주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라든가 이 풍력 관련주 뭐 최근에 태양광 업체는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왔지만은 이 풍력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이 풍력 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미래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부분이 상당히 좀 돋보이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풍력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은 상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역시나 성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천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실적이라는 점이 주가 상승, 뭐 아무리 장기로 보신다라고 해도 뭐 1년, 2년 안에 그 투자를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기 투자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조금 동반해야지만이 테마성이 불었을 때 좀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현진 소재에 대해서는 다행히 최근에 9,3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그래도 상승이 조금은 나왔기 때문에 한 10,000원 선부터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선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진 소재 처음에 그 매수를 좀 높은 가격에서 하셨을 때 말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췄을 때 목표가를 얼마 정도 설정하셨나요?
그 11,500원 정도 샀고 했습니다. 네, 우선은 뭐 거의 그러면은 이제 현진 소재로는 시청자님께서도 큰 수익은 지금 바라지 않는 그러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진 소재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소형주기 때문이 아니고 풍력 관련주, 특히나 실적이 뭐 큰 폭의 개선해 보일 그러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만약에 뭐 상승해 준다고 한다면은 뭐 정부 수혜라든가 글로벌 업체들의 뭐 수혜 가능성이 높아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풍력 관련주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에서 1,500원 부분 왔을 때 매수가 부분 천천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이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고유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수혜 가능성 나오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진 소재 추가 매수하셔갖고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좀 줄이셨겠지만은 그 반등시마다 좀 매도하셔갖고 우선은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보다는 손실을 좀 줄이시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현진 소재는 한번 매매 전략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우선은 뭐 손절에 대한 말씀 드린 부분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GS건설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셨는데, 뭐 GS건설은 역시나 뭐 해외 수주 모멘텀 보고 매수를 해주신 건가요? 네. 네, 우선은 뭐 그러한 해외 수주 모멘텀을 만약에 보고 매수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홀딩 전략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최근에 좀 건설업종이 그래도 하락 추세가 좀 강했는데 다행인 것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에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조선업종 해외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주식 탄력도가 높아졌는데, GS건설이라든가 다른 건설업종도 역시나 똑같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는 지금보다도 높아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몇 개월 정도 바라보고 지금 투자 전략 세우시는 건가요? 네, 한 가을까지라도 한 11만 원 오면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만 원이요? 그럼 이 종목도 매수가 좀 이상해서 지금 주식을 정리하시려는 것인가요? 네. 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그 11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크게 뭐 올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고 가을 정도까지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목표가는 말씀해 주신 11만 원 선까지 한 2번의 저항 라인이 있었던 11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뭐 전쟁 위험성이라든가 갈등 조짐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이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을 해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건설업체 해외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글로벌 건설업체에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해서는 손절보다는 우선은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가격대인 11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만약에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는 그때 그 올 연말까지의 수주량과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홀딩 하실지 아니면 그때 자르실지 한 11만 원 선에서 결정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두 종목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사실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으로 지금 큰 폭의 손실 중이 아니시고 약간의 이익 중이신가요, 지금? 지금 손실 얼마 매수가가 정확하게? 28만 7,500원. 네. 그렇다면 지금 손실 중이시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은 사실 손실폭은 그렇게 크진 않으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손실이 네네. 나셨지만은, 그렇다면은 우선은 과감하게 현대모비스 뭐 반등 나오면은 뭐 큰 폭의 반등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가 만약에 잘 나간다고 한다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혹시 지금 대구 지역에 사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구 지역에 대해서 뭐 주말이라든가 금요일 날 시내 같은 데 나가보시면은 예전보다 차가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뭐 대구에는 거의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합니다. 그러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날 상당히 이 출퇴근 시간에도 이 차량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 물론 지금 시점 2,000원 이상의 그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자동차를 갖고 다니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량의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은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회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적악화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 효과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품업체 계속적으로 부품이 소모가 되고 교체가 돼야지만이 이익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시점은 오히려 불안감이 좀 클 수 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잘라주시고 정 불안하시면 정 자동차 업종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완성차 업체,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도는 완성차 업체 쪽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매도하신 다음에 뭐 기아차 같이 신차 효과 있는 그러한 기대감 있는 종목 쪽으로 아예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 손절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오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다음 주라든가 뭐 급등하면은 사실 조금 뭐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완성차 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것은 지금 이 완성차 업체이고 현대모비스 같은 것은 영업이익률 하락했다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은 지금 조금씩 그 자르셔갖고요 자동차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쪽이죠.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지금 모두 전량을 정리하시는 것보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한번 받아봤고요. 그리고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우건설이 들어왔는데요. 대우건설 한번 살펴볼까요? 대우건설 보내주신 분 가격대를 보니까 105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0%인데요. 100% 비중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상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우건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우건설 한번 살펴보시면 네.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영업이익이 줄었냐면 일단은 국내에서 그만큼의 예상 수주보다 못 받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본동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우건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대우건설이나 GS건설이나 큰 대형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지금적으로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경기가 세계 글로벌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다. 그리고 중동에서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은 중동보다는 대우건설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나 알제리 같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도 어느 정도가 입지가 확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장 안에서도 좀 소외된 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거고 그만큼 기관에서 매수가 많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비중이 100%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자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가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포트상 지금 1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같이 갈 수 있는 업황 있죠.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나 아니면 조선 업황 쪽으로 중국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업황 자체를 반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탄력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가더라도 요거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지금 삼각수렴되는 형태죠. 삼각수렴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근데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을 밟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돼준다면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 네. 포트상 일단은 절반을 자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우건설 경기에 대한 영향을 조금 탄력적으로 받지는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는 종목들 자동차, 조선, 중국 관련주로 포트 비중을 반으로 나눠서 담아보시자 하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우건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50%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가 들어왔는데요. 금호석유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요. 14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신데 보내주신 분은 7646번님이십니다. 금호석유 반도체 개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반도체 소재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 점도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네, 우선은 뭐 금호석유 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석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 하이텍과의 네. 제휴를 통해서 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전망 가능하겠지만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양날의 칼입니다. 아무래도 그 업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업황이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회사 전반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너무 산만한 그러한 그 사업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에 투자했다 그리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수익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쪽을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한 3%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릴 때 역시나 화학업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뭐 상당히 단기적으로 뭐 중국발 모멘텀 기대감도 컸지만은 역시나 하락기 추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수요가 완전히 증가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기대감으로서 주가는 역시나 기술적 반등에만 조금 미칠 뿐이지 네. 지속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라는 점에서는 네. 지금 시점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반등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신 편이십니다. 한 40%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3% 넘는 급락 흐름 보일 때 손절하시는 전략은 부담을 아마 느끼실 것 같으신데 우선은 그렇다면은 내일장이라든가 내일 월요일장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했을 때 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한번 자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긴축 완화라든가 이러한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14만 원대까지도 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13만 원대에서 13만 5천 원대 왔을 때 점차적으로 줄이셔갖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강하게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 한 번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양 대표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3142번님께서 지금 옵트론텍 이렇게 종목명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명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어떤 점이 궁금하다는 점까지 3142번님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한 분께서는 17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고요. 또 한 분께서 2443번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 하십니다. 한 분은 보유 중이시고 또 한 분은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은 지금 네.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할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SOL이나 이런 동종 업종들보다는 훨씬 더 예상치보다는 훨씬 SK이노베이션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게 차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종목들보다는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네. 오늘 지금 4%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보다는 지금 손바뀜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지금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분기에 경기 회복이 일어났다는 전망이 되면서 그렇게 지금도 같이 시장과 같이 고점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저점에서는 지금 투신권이나 기금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만 1,000원에 매수하신 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손절 라인을 지나치지 않았을까 좀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우량주를 투자를 하시려면 기업 가치를 보고 1년 이상, 1년 정도를 중장기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3개월 단위로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밸류에이션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국과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외국계가 지금 외국인 보유 부정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기관의 차익 매물이다. 그 점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뿐 아직까지 상승 패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 15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살펴드렸는데요. 다음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는 질문 내오셨는데 삼성이 국내 정유시장에 진출하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삼성토탈이 5번째 석유 공급사로 선정이 됐는데 다른 정유사들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점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은 뭐 정유주에 대해서 아마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악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내게 정유사가 뭐 상당히 좀 끈끈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상당히 뭐 단합이라든가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정유사들이 상당히 소비자보다도 더욱 큰 그러한 그 키포인트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 삼성이라는 그룹이 진출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개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이 4개 사업 말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정부적인 그런 어느 정도 보호막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삼성을 통해서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점이 만약에 다가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우려감도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매도 관점 대응 전략 손실 나셔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실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이 4월달 들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뚜렷하게 지금 시점 이 유가가 상당히 부담되는 시점은 분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자 가격으로도 빠르게 전이시킬 수 있는 가격 전이력이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규제 리스크 속에서 그러한 전이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고유가 원재료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아직까지는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지금 시점 상당히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됐고 최근에 정부를 비롯한 또 선거철 지났지만은 계속적으로 공약 여러 가지 이슈가 바로 이 고유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한 번쯤은 좀 정리하신 다음에 우선은 상황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다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지는 동안에도 문자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직 종목 고민 털어놓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평화산업을 2,390원에 100%를 실어놨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가격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네요. 2,390원요. 평화산업이요? 예, 2,390원에 네, 2,390원에 비중이 예, 100%. 100%. 일단은 좀 수익 중이세요. 예. 네, 평화산업. 오늘 네. 오늘 아침에
이 시가에 떠나와가지고 좀 많이 올랐는데 못 네. 팔고. 언제 매수하신 저- 거예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전 고점을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럼 얼마에 목표 가격을 한 3,000원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예, 한 2,900원까지 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 한 종목에 100% 비중 투자하신 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차트도 좋고 네. 현대차, 기아차, 이 GM 네, 자동차 배후에 다 부품이죠. 예, 부품주로서 다 납품하고 모든 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 비중을 실었는데 네. 너무 장중에 많이 흔들어가지고 네. 지금 일단 어떻게 시청자님께서 될지 예상하시는 그 흐름이 맞는지 틀린지 예.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로즈스탁 예, 예. 이상로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전화 예, 끊지 마시고 대표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가 평화산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예, 예.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차트적으로 사신 거 맞죠? 맞죠? 예, 예. 예, 그거 보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차트적으로 보니까 차트를 보는 거는 중수 이상이다. 그래서 중수 개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예. 2,390원이 약간의 예. 변곡점이었다. 근데 거기서 예.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운송장비 부품주죠. 그리고 부품주고 대신에 회사의 단점을 한 가지 뽑으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였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예. 그만큼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많이 났지만 지금 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좀 약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날 일단은 손해배상 피소가 있었죠. 그거는 악재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차트적으로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중이 100%라는 게 조금 그래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일단은 예. 대형주를 절반을 뭐 지금 매도하시라고 하면 어차피 뭐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 예,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보면 그렇게 강한 세력은 아닙니다. 요 세력 자체가 예. 보면 윗골이나 밑골이나 계속적으로 대이는 모습 예. 자체가 원래 정말 강한 애들은 대일 시간도 안 줘요. 한번 대이고 가든가 그런 시간을 주신 지금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밟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개미들을 많이 끌어서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전 고점을 한번 보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예. 그전 고점에서도 예. 예, 일봉상 세 번의 이제 윗꼬리가 달렸죠. 예. 예, 세 번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첫 번째 윗꼬리가 또 나오게 됐는데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그래서 1차적으로 대신에 50%를 정리를 하시되 언제 하시냐고 하면 예. 예. 일단은 목표가를 2,600원에서 2,700원 사이죠. 그래서 아, 이제 예. 시청자님이 목표 수익률이 10%가 되는 날 그때 한번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아, 예,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절반은 좀 더 들고 가시자. 어차피 뭐 차트적으로 접근하신 거니까 예. 예, 2주 정도는 보시고 들고 가시자. 대신에 그 나머지 50%는 예, 예.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예. 차라리 왜 완성차를 사고 왜 완성차가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그만큼 회사 가치가 비싼 값을 하죠, 사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운송장비 부품만 하더라도 150개가 넘어요, 사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을 하시고요. 요거는 차트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차트가 무너지는 시점에 팔고 넣어자. 그래서 지금 매물대로 본다면 50%를 예. 매도를 하고 어느 종목을 코스닥에 어느 뭐 권하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코스닥 쪽에서요? 아, 코스닥에서요? 예. 예. 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난감한 질문인데요, 사실상. 예. 일단은 그러면 예. 제가 종목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기본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게 기업 분석을 보시고요. 예.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시고 예, 여기 보시면 일단은 매출액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예. 예, 매출액이 나올 때 2009년, 2010년, 2011년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딱 요 세 가지는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보시면 밑에 여기에 PR은 솔직히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버겁고요.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여기가 5% 이상 되는 기업을 찾자. 아,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많이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유형이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찾자. 그래서 실적이 갑자기 뛰었거나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자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는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세력 단가 같은 경우에 2,280원에서 2,250원 정도 한 번 더 대일 수는 있습니다. 예, 대신에 손절가는 2,250원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최저점을 찍었던 게 2,250원이었거든요. 예, 분봉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분봉상도 거래량이 맨 처음에 들어왔던 지점이 자체가 여기였죠. 예, 2,120, 2,130원 정도에서 거래량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게 강한 지지를 받아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차트적으로 지금 2,390원은 상단이죠. 예, 여기 부분이 되니까. 하지만 요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예, 오늘 거래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거래량이 이만큼 안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그만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만큼. 그러니까 하단을 좀 더 생각하실 때 대신에 2,250원에는 꼭 끊어주시자. 예. 왜냐하면 강한 윗꼬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가격대. 왜냐하면 벌써 3번을 하고 나갔어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지금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뚫을지 안 뚫을지는 이제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얘들 마음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점 꼭 생각하시고 넘어가시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 수익이 10%대로 잡으시고 2,600원에서 2,700원 사이에 한번 걸어 놓으세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 나머지 50%는 코스닥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그러면 25%는 코스피 우량주 있잖아요. 예, 조선업종. 예, 그거 한 개 사시고 나머지 25%는 코스닥으로 하시는 게 괜찮지 싶은데 그거는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런 방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코스닥 종목들만 주로 거래를 하시나 봐요? 아니요, 코스피도 하고 코스닥도 하긴 하는데 요즘에 또 그게 차트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코스닥 종목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코스닥이 나쁘고 코스피는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건 아니지만 대신에 코스피가 형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적으로 대부분 다 코스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만큼 진입 요건이 낮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조금 높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는 어차피 시장의 방향성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코스피는 꼭 한 종목을 넣어 놓자. 대형주 위주로 한 개를 넣어 놓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피 중에서도 싼 거 있잖아요. 1,000원,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그 라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종목들 찾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기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터질 때 같이 그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깔아앉은 거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걸로 그럴 때 한번 쫓아 들어가자. 그리고 내가 절대 보니까 약간 좀 추격 매수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저는 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600원에서 2,700원 사이에는 절반은 정리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전화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공테크가 들어왔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2031번님께서 시공테크 보내주셨습니다. 7,9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이분 수익 중이세요. 매도 가격을 알고 싶네 하십니다. 이분도 뭐 여수박람회 기대로 사셨나 봐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수박람회 5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수박람회 그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홀딩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가 이제 끝난 그런 시점에서 여수박람회 관련 테마 종목이 조금은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몇 년에 또 한 번 열린 그러한 박람회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재료로 어느 정도 매수하셨지만은 그래도 홀딩 전략 아직까지는 그 테마 재료
노출에 따른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적으로도 남아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전망해드리겠고 네.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8,000원대 중반까지 약 한 8,400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 가격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네. 이번 달 말까지 충분히 다음 네. 주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8,400원과 8,500원 라인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은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말씀드리면은 약 한 7,6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 전략 필요하시는데 이 가격대 이탈 시에는 6,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멘텀이 상당히 힘을 못 받는 상황인 만큼 우선은 매도가 좀 되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시공테크 우선은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하시는데 한 다음 주 정도 8,400원, 8,500원 정도 터치 가능하니까요. 이 가격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7,6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옵트론텍 보내주신 분께서 가격과 비중까지 추가로 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3142번님 봐드리겠습니다. 옵트론텍 비중 20%, 매수 가격은 7,27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도 많이 올라요. 5% 오르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수익 중이시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네. 옵트론텍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네. 있죠. 그리고 제가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은 뭐 카메라 모듈 증가죠. 카메라에 적외선 필터를 만드는 회사다. 그 정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느낌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 상당히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20일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느낌에.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IT 자체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시점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일단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상.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신만의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시세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3년 만에 일어나는 시세 네. 폭발 지점이죠. 지금 2009년도 4월 달이었는데 지금 보면 2012년도죠. 지금 4월 달이고 그만큼 시세를 요번에 탄력을 받았다. 밑에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더라도 많이 거래량 자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00원 정도 보시고 투신권에서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1선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벌써 21선을 여기 한번 찍고요. 그 밑에 한번 또 찍었죠. 예, 2번을 찍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을 찍으면 그때는 팔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옵트론텍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상로 대표님 그리고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맞아서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인데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